주제 1. 왕권을 강화하고 외세를 막으려 한 흥선대원군. 학습 목표.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개혁정치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 19세기 중엽 조선사회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았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로 인해 왕권이 약화되고 삼정이 문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의 봉기가 있었다. 밖으로는 서양 세력이 무력을 앞세워 청과 일본을 개항시키고 조선의 해안에도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며 위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열인 고종이 즉위하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다. 1863년.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정비. 흥선대원군은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우선 권세를 누리던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 그리고 세도 가문이 장악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기능을 회복시켰으며 대전 회통을 편찬하여 통치 규범을 정비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삼정을 바로잡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재정을 확충하려 하였다. 양전을 실시하여 전세 수입을 늘리고 호포제를 통해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다. 사창제를 실시하여 황곡제를 개선하였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리던 서원도 대부분 없앴다. 한편 흥선대원군은 왕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증건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납전을 거두고 당백전을 발행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샀다.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은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나 전통적인 정치 질서를 지키는 데 몸은 한계가 있었다. 제목 서양 세력의 침략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 19세기 중엽 러시아가 조선에 접근해오자 흥선대원군은 프랑스를 끌어들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교섭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생들의 천주교 금지 요구가 거세지자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신부와 많은 신자들을 처형하였다. 이것이 병인박해. 1866년. 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이에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이 정족산성에서 물리쳤으나 프랑스군은 물러나면서 외규 장각의 도서와 많은 보물을 약탈해갔다. 이것은 병인양요. 1866년. 얼마 뒤 독일인 오페르트가 통상 요구를 거절당하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전통 윤리를 무시하는 서양인을 배척하는 기운이 거세졌다. 한편 병인양요에 앞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리다가 불에 탄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이를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히 저항하였고 결국 미군은 물러났다. 이건 좀 여기는 좀 이렇게 버벅거렸어. 괜찮아. 이것은 신미양요. 1871년. 두 차례에 걸쳐 외세를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통상수교 거부의 뜻을 널리 알렸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서양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고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주제 2.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체결. 학습 목표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외국과 맺은 여러 조약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을 발표할 수 있다. 제목 조선의 개항. 1873년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대외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정부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누그러졌고 열강의 침략을 피하려면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의 통상 개화론이 점차 힘을 얻었다. 한편 개항 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던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켜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일본은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서 전투를 도발하고 조선의 통상 수교를 강요하였다. 이것은 운요호 사건이고 1875년. 정부는 유생들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제목: 강화도 조약의 성격.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규정되었지만 이것은 청의 간섭을 막으려는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부산 외 부산을 빼고 2개의 항구를 더 개항할 것과 치외 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 일본은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할 것과 치외 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조약에 포함시켜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강화도 조약에 이어 맺어진 부속 조약에 따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과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었다. 또한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매길 수 없게 되어 조선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선 정부는 조약 내용의 부당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새로운 통상 조약이 맺어졌다. 1883년. 제목: 서양 각국과 맺은 통상 조약.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자 미국이 다시 조선과 국교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 책략이 조선에 들어와 널리 유포되면서 미국과의 수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갔다. 한편 청은 조선에 진출하려는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받고자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주선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서양 열강 중 최초로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양국의 우호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관세에 대한 내용은 일본과의 통상 조약을 개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조약을 맺고 수교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정통적인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과 맺은 조약 역시 치외 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불평등한 것이어서 조선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국제 질서에 들어서게 되었다. 여기에서 치외 법권이란 국제법에서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을 권리이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란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그 나라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가 다른 조약의 상대국에게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허용하였다.